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화요일 새벽 4시 4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소식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또다시 장 초반에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공포감을 주다 보니까 당장에 오늘 장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셨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새벽 일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어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기회로서 활용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이런 흐름에 대한 예측을 전부 다 해드렸었고요. 어떻게 주말간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특정 창구에서 의도한 대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전에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도 특정 창구, 신한 창구에서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하단에서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고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만드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목요일장에서도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도 장중에 70만 주 이상의 물량을 던졌다가 동시효과 시간에 80만 주 이상의 물량을 매집해간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도 이 창구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신한 창구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갔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 막판에 보시면 6만 주에 가까운 물량을 던지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월요일장에서 이들이 주가 핸들링을 하면서 걔네들의 심리를 흔들면서 걔네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수치를 봤을 때도 59,982주에 대해서 15시 30분에 물량을 던진 부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나타났던 이 변동성처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간에 변동성을 만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요일장에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흐름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하고 대응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제나처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만큼은 최선의 결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 모두 다 대박 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기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슈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릴 텐데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재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과연 향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들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급적인 부분들 오늘 특정 창구 신한 창구에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창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자, 신한투자를 비롯해서 삼성, 하나증권, JP모건 쪽에서 물량을 던졌고요. 자, 이 물량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자, 미래에셋, KB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들어왔죠. 자, 중요한 것은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막 매수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자, 의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들도 이들의 평단가에 맞는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만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들의 수급적인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분할 매수, 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한투자 창구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 초반부터 자, 마감 때까지 엄청난 물량을 던졌습니다. 자, 금요일장에서 특이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월요일장에서 이런 변동성을 다시 한번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놨다라고 했을 때 자,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가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60거래일 자, 3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자, 93만 주 이상의 물량이 들어와 있고요. 그 뒤를 모건스탠리, 자, UBS증권, 시티그룹 자, 외인 창구 쪽에서 뒤따르고 있죠. 자, 그런데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과 자, 후발주자로 따라붙은 모건스탠리의 물량 2배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뒤따르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 자, 유통 물량을 한정되어 있고요. 한정된 유통 물량 안에서 외인과 기관, 개인들이 나눠 갖고 있는데 자, 누군가는 팔아요. 자, 이들도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항상 개인들의 타겟으로 해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 그 가운데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싼 가격에 매집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재료, 모멘텀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목표가에 대한 설정,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도 또 명확하게 자, 체크할 수가 있겠죠. 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해 갈 때에는 이렇게 지금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는 이들의 물량이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면서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 이 모건 스탠리, 자, UBS 증권, 시티그룹 이런 창구에서 자, 남아 있는 이 물량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했을 때, 자, 여기에서 수급적인 변화를 보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재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에 주가를 핸들링했던 자, 물량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주체들의 변화, 수급적인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일전에도 엄청난 이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모건 스탠리에서 자, 대량의 물량을 집어넣어 놓고 다시 한번 자, 물량 이탈의 이 흔적 찾아볼 수가 없다. 자, 이 구간이 어디였냐면 자, 9만 원 초반대에서 대량의 물량을 집어넣었었고요. 평단가를 높여가면서까지 이 구간 안에서도 추가적인 물량을 집어넣었다. 자, 그 평단가를 확인해 봤을 때 최소한 자, 9만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에 있을 텐데 자, 이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가운데서 이때 추가적인 물량을 늘려갔던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상승에 대한 부분들 수익률을 극대화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최근에 또 이 가운데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자,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유한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아직까지 접근 못하신 분들 제가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타점 관련해서 제가 분석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유한이라고만 여러분들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급적인 변화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유한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과 자,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9시 전까지 여러분들 남겨놓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와 같은 이런 변동성에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요청을 하셨던 분들께도 전부 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 가고 있다.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가느냐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자,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면 유한이라고만 남기시면 제가 전부 다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흐름에 대한 예측을 전부 다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떠한 파동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자료까지 공유를 드릴 테니까 자, 빠르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장 초반에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께 진행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라이브 방송에 대한 링크까지 유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빠르게 상담 번호로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머크사의 면역 강암제 키투르다가 비소세포 폐암, 피부암 임상 3상 시험에서 실패를 했다. 연구 중단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쟁사의 실패 당연히 호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급등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이슈가 있겠죠. 자, 현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약물이 있어요. 자, 우리가 FDA 승인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봤지만 자, 만약에 타그리소에 대한 약물보다 효능이 뒤처진다? 그러면 점유율 확보에 실패를 하면서 자,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약물 대비해서 효능이 뛰어나다. 그러면 점유율 50%의 부분 그리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조 원에 대한 매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죠. 자, NCCN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등재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현재 여기에 1차 치료제로 이 타그리스라는 약물 혼자 독점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부분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NCC의 가이드라인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로그인도 하셔야 되고 자, 추가적인 내용을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번거로우니까 미리 제가 다 해놨어요. 자, 보시면 자, 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NCCN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49페이지에 보시면 자, 프리펄드 1차 치료제에 대한 약물 그리고 아들 레코멘드 2차 치료제에 대한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머티닙이라고 해서 타그리소 약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렉나자에 대한 병용요법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환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약물이 비싸더라도 처방을 받을 수가 있다. 환자들이 복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수익성은 보장될 수밖에 없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점유율 50% 그리고 7조 원에 대한 매출 달성이 되면서 당연히 자, 매출 성장에 따른 주가, 적정 주가의 주가가 수렴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소한 20조 원의 자, 시총에 대해서 결과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점유율 확보에 대한 부분과 자,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출 7조 원에 대한 달성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게 NCCN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장에 자,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도 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이 부분까지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자, 여러분들 수익 놓치지 마시고 자, 상담 번호로 남기시고 나서 유한이라고 보내시고 나서 많은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늦지 않게 유한이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종목 등에서 수익률 극대화에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자, FDA 승인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도 FDA 승인 기대감이 살아있고 자,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급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매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급등하고 나서 그때 살 걸 후회하시면 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급등 전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